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의 자율교육 파트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바쁘신 중에 이렇게 교직훈련과정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렇게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고 이제 안내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원활한 수업 수강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그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별도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어, 이미 그 이메일로 이 관련 파일은 다 보내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화면에 공유되는 이렇게 내용을 쭉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대학이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교육을 받고 나서도 받는 자격증하고 똑같은 그런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주변에 수험생들에게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능력개발교육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신청하신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취 등을 위해서 하는 이제 교직훈련 과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3급에서 2급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는 향상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훈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훈련교사 보수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직업력개발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교육은 저희 능력개발교육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앞으로도 능력개발교육원에서 많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선생님들이 들으실 교직훈련 과정하고 신중년 교직훈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훈련 과정과 신중년 교직훈련 과정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여러 단계로 운영을 되고 있는데, 뭐 기본 단계, 뭐 선행 단계, 뭐 활용 단계, 종합평가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요. 앞에 있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뒤에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기본 단계, 뭐 선행 단계 이런 걸 다 듣게 되면 나중에 집체에 와서 또 이제 그 과정을 듣게 되고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활용 단계를 듣게 되는데 활용 단계는 수업 시연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17분 동안 강의 시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부분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선생님들 그 교직 훈련 과정은 총 150시간, 신중년 훈련 과정은 200시간으로 이제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이 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들으시는 이런 각 과정에 대해서 어, 과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온라인이라고 있는 부분은 교직은 총 72시간, 신중년은 90시간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앞으로 6주 동안 온라인 그 이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교육을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집체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들어와 있는 차수가 평일 5차, 6차, 그 다음에 주말 5차, 6차, 그 다음 신중년 평일 3차, 신중년 주말 3차 이런 식으로 차수가 각각 다 다른데요. 교육 장소는 실제 선생님들이 신청하셨을 때 신청하신 대로 그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각각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때는 각각 그 차수별로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오른쪽 화면 보시면 평가 및 수, 이수 기준이 있는데 뭐 기본 단계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각 교과목별로 진도율 90% 이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체 교육에서는 총 이제 90% 이상 집체를 하시고 수행평가가 60점 이상 맞으셔야 이제 과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과목이 있는데 해당 과목을 개인 사정상 이수를 못한다. 그러면 그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차수에서 재수강을 통해서 이수를 하셔야 되고 한 과목까지는 저희가 재수강 인정이 되는데 한 과목 이상 두 과목부터는
재수강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취소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이제 나중에 집체 훈련 받을 때는 수업을 안 빠지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 수업에 빠지시는 경우에는 저희 이제 차수별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해서 해당 차수를 마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업을 빠졌다. 그런 부분에는 꼭 본인이 스스로 보강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 담당자하고 꼭 상의를 해서 나중에 꼭 챙겨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활용 단계는 교육 시간 참여 시간 100%를 참여하셔야 되고 각 이제 60점 이상 수행 평가를 통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 나중에 이제 60점 이상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활용 단계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온라인에서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는 그런 수업을 이제 선생님들이 듣게 되는데 그 수업을 나중에 집체에서는 또 이틀 동안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교수학습 지도안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 시연을 17분 동안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교육기간의 가장 마지막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든 과목은 다 이수를 해야 수업의 실행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앞에 있는 수업을 다 참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성취도 평가는 이제 수업의 실행을 통과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이제 그 시험인데요. 컴퓨터로 CBT 평가를 보게 됩니다. 60분 동안 45문항을 풀게 돼서 60점 이상을 맞으면 통과를 하고요. 평가 장소는 전부 천안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 장소가 서로 각기 다른데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천안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저희가 매주 금, 토, 일에 저희가 이제 오전, 오후로 해서 시험이 편성이 됩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가능하신 일정에 맞게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지금 시험을 보는 5과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직업력개발 훈련 개관, 학습자 이해 및 능력 개발, 그다음에 직업훈련 교사의 책무와 역량, 수업 설계 이해, 훈련생 상담 및 취업 촉진이 있는데 여기 1번하고 5번 과목은 나중에 이제 집체에서 들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2번, 3번, 4번 과목은 온라인에서 지금 듣게 되거든요. 그럼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컨텐츠를 보실 때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안에 온라인 컨텐츠 안에 보시면 어, 연습 문제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노트라고 나중에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 학습 노트 안에도 그 평가 문제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컨텐츠 안에 있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학습 노트에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최소한은 알고 오셔야 되고 문제의 수준이라든지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온라인 컨텐츠를 들을 때 꼭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활용 단계 이게 수업의 실행을 끝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시험을 볼 수 있는데 2달 이내 시험을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2달 동안 뭐 재시험 기회까지 해서 한 4번 정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어, 한 번에 다들 통과하시기를 선생님들 공부를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번에 다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시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들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1년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총 96%가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96%. 상당히 높은 이제 확률이니까 그 선생님들이 다들 문제는 어렵고 이제 내용 공부하기도 어렵지만 공부를 다들 많이 하셔가지고 합격한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시험 보시면 다들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나중에 이제 성취도 평가는 지금 뭐 한 세네 달 후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집체 때 오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집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지금 일단 온라인을 들을 때는 뭐 각자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고 나중에 집체에 오셨을 때 코로나 예방을 좀 하셔야 다른 분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해주시고 혹시나 집체 교육에 참여했을 때 코로나가 걸렸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한테 말해 주시면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팀의 이제 비상 연락망 연락처인데요. 보시면 저희 팀은 HRD 교육팀은 우리 안병천 팀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파트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PM들, 우리 선생님들이 총 7명이 있고요. 각 차수별로 선생님들 차수별로 담당자가 이제 각각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집체에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의 안내라든지 모든 교육에 대한 행정 지원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해줄 거니까 나중에 우리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우리 담당자한테 개별적으로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의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뭐 이 화면에 있는 이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교육을 이제 재수강을 줄 수 있는 저희가 기회를 드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증빙 서류를 저희 제출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두 과목 이상도 재수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아니고는 재수강을 두 과목이나 할 수 없고 한 과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선생님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뭐 어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자주 하셨던 그런 질문을 저희가 이제 좀 추려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내용 잘 보시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쭉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러닝 이수 기준은 어떻게 됐나요? 하고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각각 진도율 90% 이상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각 과목별로 진도율 90% 이상 하셔야 되고 신중년은 이제 과목이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 더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중간에 과제가 있어서 과제를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제를 어느 특정 진도에 맞게 제출하신 다음에 그 과제에 대한 결과의 피드백도 나중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가진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또 집체 들어오셔가지고 교육을 이제 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장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들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일부는 선택해서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 집중별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 선택해서 하나씩만 더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뭐 지금 총 5개 저희가 이제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별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거 하나씩만 들으셔도 되고 그냥 궁금하시면 다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 5차씩 그다음에 선택으로 2개 차씩 이렇게 들어서 100% 완성하시면 수료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모바일 학습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이게 PC 기반으로 제작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PC로 학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로 학습하는 경우에는 진도율이 인식이 잘 안 되거나 화면이 잘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의 교육을 모바일로는 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뭐 과제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도가 체크가 안 되거나 이러면 나중에 또 들으셔야 돼요. 해당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컴퓨터로 들으시고 이러닝 컨텐츠는 선생님들 저희 그 교육원 포탈에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다들 신청이 돼 있으실 텐데 포탈을 통해서 이러닝 이 과목만 클릭해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러닝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강해야 하나요? 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들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고 7월 25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그 해당 내용만 다 들으시면 됩니다. 전부 다 과제까지 해서 다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기 버튼 눌렀을 때 콘텐츠가 잘 안 나온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브라우저 컴퓨터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설치하셔가지고 접속하시면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닝 과목 뭐 교재가 제공되냐고 자주 물어보시는데 이러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제공되지 않고 학습노트라고 해서 강의 공지사항에 보시면 거기에 묶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주말반인데 학습 시간은 상관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주말반이라도 온라인 이러닝 수업은 아무 때나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평일반, 주말반은 나누는 거는 나중에 이제 집체 교육 때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평일반은 평일에 나와서 집체 수업을 듣는 거고 주말반은 주말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시간은 다 아무 때나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6주 동안.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 강의 노트가 안 열려요라고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데 강의 노트는 나중에 어도비 리더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여시면 되고 RGB랑 이거 깔아서 하시면 학습 노트가 강의 노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출석 수업 날짜를 특정해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오상민 선생님. 그 출석 선생님들이 오프라인 일정은 이미 공지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각 차수별로 오프라인 일정이 지금 이미 정해져 있고 해당 날짜에 다 나오셔서 수업을 다 들으셔야 돼요. 평일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고 주말반은 매주 토, 일, 주말만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오프라인에 오셔서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혹시나 지금 이제 아직도 6주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 해당 일정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마시고 꼭 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작성은 어떻게 하냐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수업 설계 2회 플러스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이러닝 컨텐츠에만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컨텐츠를 들을 때 잘 듣고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과제 작성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과제물은 어디서 확인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포탈에서 과목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황보소미 선생님, 몇 차세요? 차수가, 본인이 신청하신 차수가. 차수별로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요. 평일, 평일 3차 같은 경우, 주말 3차 같은 경우에는, 3차, 선생님 3차 아니신 것 같은데. 나중에 선생님이 신청하신 오프라인 차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수 일정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그 화면 일정, 전체 일정표 하나 올려주세요. 그 차수별로.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과제가 이제 교사학습 지도안에 과제가 있는데 담당 교수님을 누굴 적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 차수마다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수님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 화면 이 파일이 지금 다 공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일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주말 6차 뭐 같은 경우에 질문. 주말반이건 평일반이건 교육은 수업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나중에 17시간 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다음 질문. 과제 작성할 때 궁금하신 사항 어디다 문의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각 과목별로 문의사항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강사님이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과제 결과는 과제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해당 포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과제 통과 기준은 어떻게 되냐고 보통 물어보시는데 과제는 60점 이상이면 통과가 되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100점이더라도 뭐 피드백이 좀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은 참고만 하고 오시면 되고 강사님이 남겨주신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시고 있다가 나중에 집체 수업 시간에 와서 그걸 수정할 때 수정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러닝에 대한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집체 교육에 대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체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는 언제 해주시냐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오프라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세부적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해 드릴 겁니다. 뭐 교육 장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확정되어 있는 집체 일정이 있습니다. 이미 선생님들 일정이 다 확정이 돼 있어요. 그 일정에 이제 집체 교육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나중에 뭐 코로나가 너무 확산돼 가지고 집체 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뭐 교육이 연기되거나 이럴 때는 제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현재 지금 잡혀 있는 일정 그대로 제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체 차수를 변경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6개 차수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당 차수에서 신청하신 차수에서 거기서 이제 다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해당 일정이 하루 이틀 정도 못 나온다 그러면 해당 과목에 대해서 재수강을 하시는데 전체 차수를 다 이동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나눠주시냐고 물어보시는데 교재는 집체 이렇게 들어오는 날 저희가 교재를 전부 나눠드릴 겁니다. 수업하는 교재를 다 나눠드릴 거고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시험 공부는 집체 과목의 경우에는 교재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닝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닝 컨텐츠 안에 있는 퀴즈라든지 강의 노트를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과정 할 때 노트북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천안하고 저희가 부산은 실습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 노트북이 필요가 없고 서울에서 있는 교육장에는 실습실이 따로 없어가지고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노트북을 이제 없어서 못 갖고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주조사를 통해서 노트북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 걸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주변에 있으신 분들 빌리셔도 되고요. 나중에 집체 수업 오실 때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보통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6개월 이내에 저희가 보강 수업을 일정을 잡아 드릴 거예요. 보강 수업 일정을. 그럼 보강 수업 일정에 맞춰서 보강을 하셔야 나중에 수업 실행이라든지 성취도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해당 과목은 무조건 참석을 못하면 보강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중에 교육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보통 교육을 취소하게 되면 이제 올해 2022년도에는 다시 교육을 들을 수 없고요. 2023년도에 다시 교육을 신청하신 다음에 온라인부터 다시 선발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특별한 뭐 사정이 없나 웬만하면 취소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주시는데 정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 배정 이제 집체 수업할 때 기숙사 배정을 어떻게 하냐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일단 천안에서 진행하는 과정만 기숙사가 제공되고요. 중간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서울하고 부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천안에서만 저희가 기숙사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말 과정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만 토일 수업이기 때문에 토요일만 기숙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집이 멀다고 이렇게 금요일 날 배정을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배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오신 다음에 토요일 날 하루 숙박하시고 일요일 날 수업을 듣게 되는 그렇게 되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까지 저희가 기숙사를 배정해 드리고 금요일은 짐을 빼셔야 됩니다. 방을 빼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는 기본적으로는 2인 1실로 배정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기숙사가 여유가 있을 때는 1인 1실도 가능하기도 한데 요새 교육이 많기 때문에 아마 1인 1실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인 1실로 생각하시면 되고 숙박비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천안에서만 기숙사 제공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 재시험은 이제 몇 번까지 제공되냐고 물어보시는데 2개월간 선생님들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 4번 내지 5번까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재시험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비는 무료냐고 물어보시는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무료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강의장이 유료입니다. 유료. 시간당 900원인데, 거기가 이제 그 구로 디지털단 지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시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주차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역 바로 옆에 있거든요. 부산역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부산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산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체교육 기간에 코로나가 확진되거나 자가격리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업을 참여 못하시면 해당 과목은 나중에 보강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꼭 다 맞추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교육 수료 후 자격증 신청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저희한테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 수료증이 나가고요. 자격증은 별도로 나중에 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HRDnet 홈페이지라든지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오셔도 알려드릴 거고, 공지사항에 보시면, 신청 제출 서류 안내해가지고 이제 게시글이 있으니까 그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신청에 할 때 선택한 직종과 다른 직종 자격증도 발급 가능하냐고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데, 교육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인 경력에 따라서 직종이 다른 경우에도 신청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저희 교육을 받고 나면 다른 자격증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해당 부분도 나중에 교육 들어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격증 발급 후에 어디에 사용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일단 자기 직업능력기반 훈련교사 자격증은 교사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선생님들 나중에 직업훈련기관에서 취업을 하실 때 그럴 때 좀 필요하기도 하고 본인이 나중에 이제 뭐 해외 봉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해당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훈련기관에 취업하시거나 훈련기관을 설립하시거나 이럴 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일단은 자주 나오는 질문은 저희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어, 기숙사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필요 없으면 이용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기숙사는 필요 없으면 이용 안 하셔도 돼요. 편한 분들은 당연히 이용하실 필요가 없겠죠. 부산 집체 교육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이제 부산 인력개발원인데 원래 부산 인력개발원이 지금 원래 다른 장소에 있다가 부산역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부산역에서 도보로. 네. 그리고 이제 교환 작성은 17분 분량만 하는 거라고 물어보셨는데 교환 작성은 나중에 이제 집체 오시면 50분 분량으로 교사 지도안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업 시간을 할 때는 17분 분량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집체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각 조퇴는 뭐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늦게 오시면 지각이에요. 늦게 오시면 지각이고 일찍 가면 조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지각 원래 9시에 저희가 수업을 시작해서 6시에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늦게 오시거나 그러면 지각이고 일찍 가시면 조퇴예요. 근데 일찍 가시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퇴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심해진 경우에는 뭐 1인 1실 가능성이 전혀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1인 1실을 해드리고 싶은데 방이 부족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1인 1실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교육이 많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1인 1실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총 열흘 동안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건데 평일 과정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고 2주 동안 그러니까 활용 단계 1일은 교육 집체일의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총그 시험을 빼고 나머지 선생님들 교직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는 날은 10일, 신중년은 14일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무조건 천안에서만 봅니다. 딴 지역에는 시험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직 스마트팜 자격증으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해당 부분에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실기 교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교직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 수강 대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걸 수강 대체를 하신다는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응? 실기교사로 해서 수강 대체가 안 됩니다. 전체 수강을 다 들으셔야 돼요. 실기교사 있으셔도.
근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당일날 오시면 됩니다. 당일날. 저희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험을 보는데 당일날 오전, 오후로 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전 기숙사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용 단계 평가 결과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셨는데 활용 단계는 활용 단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시험 일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체 교육을 90%를 수료하면 10% 빠진 시간은 꼭 다른 차수에도 보충해야 되냐고 하셨는데 해당 과목을 90% 이상 수강을 들으시면 해당 과목은 10% 뭐 조퇴를 했다 하더라도 보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해당 과목을 통째로 뭐 참석 못했을 때 그럴 때는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김기희 선생님 그 과제물에 대해서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컨텐츠를 보시면 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시험 그 경력이 해당 직종이 아닌 경우 관련 분야 다른 자격증 발급이 어려운 거야 물어보셨는데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 분야에 경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격증 발급은. 또 수업 종료 후에 2개월 내에 종합평가를 본다는 건데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수업의 실행을 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예. 선안 같은 경우에는 평일 과정 같은 경우에 주말에 평일 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방을 비워야 됩니다. 평일에만 기숙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집체 일정 중에 평일 과정 같은 경우에 공휴일이 있어요. 한글날이나 뭐 이런 날. 그런 날도 수업은 다 합니다. 그냥 수업 다 집체 수업 합니다. 그리고 주말 서울인데 집체는 공휴일 포함이라는 거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수업하기 때문에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수업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그리고 실기교사 자격증 보유자 오경서 선생님께서는 실기교사는 저희가 지금 해당 과목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등학교 정규사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다 수강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혹시 답변이 안 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교사 2급, 3급 자격은 언제 구분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나중에 자격증 취득할 때 자격 요건에 따라서 2급을 선택하는 경우 2급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고 3급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3급이고요. 기술사나 기능장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2급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3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십시오. 이상민 선생님께서 그 물어보신 거 본인이 이제 자동 제어를 이수를 했는데 자동차 관련인 경우에 전기공사 등 다른 자격증 발급이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경력이 있으면은 전기공사 쪽 경력이 있다고 하면은 발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당 업무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경력이 해당 직종에 다 있다고 하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효신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어, 자격직종을 이제 선택하고 지금 들으셨는데 추가 자격증을 받으려면 또다시 수업을 들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훈련교사 교직 과정 같은 경우에는 평생 한 번만 받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러니까 다른 직종의 자격증을 나중에 경력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지만 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 천안 기숙사 이용하실 때 평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저녁에 도착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일요일 도착하면 안 되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경력은 이건성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경력이라는 거는 훈련교사 자격 기준에 보면은 기사 취득 후에 경력 1년, 그다음에 산업기사, 기능사, 그다음에 국가 전문 자격 취득 후에 경력 2년, 자격증 없으면 경력 5년이 필요합니다. 훈련교사는. 그래서 그 해당 경력을 맞춰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체교육 평가는 종합평가 한 번뿐이라고 물어보시는데 집체교육에서는 평가가 한 번입니다. 근데 한 번에 합격하면 한 번이고 탈락하시면 재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CBT 시험은 나중에 이제 수업의 실행이 끝난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 이제 최성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보강 수업이 완료되어야 수업 실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보강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수업을 실행을 하려면 아마 보강 수업을 듣는 데에서 하셔야 될 거예요. 창원에서 매주 천안 통학하시는 분 토요일 야간에 기숙사 입사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토요일 날 토요일만 기숙사가 입사 가능한 거예요.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주말반이시면 신중년 과정이 이제 뭐 쉬운 과정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들으셔야 되는 일부 신중년에 맞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능력이라는 이 세 과목을 추가로 듣는 겁니다. 일반 교직 훈련 과정과 좀 다르게 세 과목을 추가로 이렇게 듣는 겁니다. 과목별로 문제수를 물어보시는데 여기 OT 자료에 다 있습니다. OT 자료에 선생님들 지금 물어보시는 내용 다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또 수행평가를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에서 수업 시간 안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 수행평가를 다 하고 결과물까지 제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숙사 언제 입실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평일 아침에 어 평일에 오시면 수업을 이제 듣고 나서 수업 끝난 다음에 월요일 날 저녁에 입실하신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에 수업을 이제 들으러 나오실 때 기숙사 짐을 빼서 나오시면 됩니다. 네, 금요일 아침에 시간 갖고 오시면 돼요. 아직 답변 안 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채팅 한 번만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교직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매년 재수업을 듣지 않아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물어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이번 한 번만 수료를 하시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별도로 안 받으셔도 되고 나중에 뭐 보수교육이나 이런 거 들으셔야 되는데 자격증 취득 교육은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성기영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뭐 능력 단위 하나만 작성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많이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하나만 작성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해당 내용은 나중에 이러닝 컨텐츠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작성하라고 요령이 나올 건데 아마 하나만 작성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주말반 한희정 선생님 물어보시는 게 90% 출석이 전체 집체교육의 90%가 아니고 각 과목별로 90% 이상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과목별로. 네, 황보소미 선생님 경력만 인정받으면 다른 과목, 다른 직종도 추가된다는 말이에요. 해당 경력이 있으면. 그리고 기능장이 가지고 있으시면 경력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기능장. 토요일 오전 수업 시간,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9시까지 오시면 되고 금요일 날은 기숙사 입실이 안 됩니다. 주말 과정.
차수 이동은 안 됩니다. 현재 차수에서 지금 선발되신 차수에서 그대로 수업을 하시면 돼요. 평일 집체 교육 중에 산업기사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러 가시든가 아니면 교육을 들으시든가 하는데, 만약에 해당 날짜에 수업을 못 들으시면 그 수업 해당 과목은 다른 차수에서 재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김홍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뭐 아예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주세요.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선생님 질문 때문에 진행이 안 되네요 하셨는데, 지금 설명 다 끝났고요. 지금 질문 받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학교까지 스쿨버스 지원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요. 주말 과정은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만 셔틀버스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건성 선생님 물어보시는 거, 예, 그 해당 기능장 있으시면은 경력증명서 없어도 교사 자격증 발급 가능합니다. 김영인 선생님 말씀하신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뭐 코로나 PCR 검사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민 선생님이 해당 그 말씀하신 내용 맞고요. 그 전기 기능장 자격증을 인정하는 직종에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평일반 대면 수업은 어찌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평일반도 마찬가지로 아침 9시부터 저희 6시까지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집체교육 요일별 세부 시간표는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집체 오실 때 안내해 드릴 거고, 일정은 선생님들 지금 아시는 그 일정 그대로니까 그 일정은 그대로 교육 참석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이라는 거 다 내용 다 듣고 계신 거죠? 그래서 혹시 답변 안 된 거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한 기대 학생들이 타는 셔틀을 탈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선생님이 시간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제 학생들을 하는 셔틀버스가. 저희가 이제 능력개발교육원에서 따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선생님들 차수에 있을 겁니다. 그 차수에서 셔틀버스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해당 차수 거를 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권지현 선생님 11월 5일 수업은 나중에 담당자가 정해지려면 몇 달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일단 진행하시면 돼요. 주말반이 평일반 수업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주말반은 주말반에, 평일반은 평일에 수업을 듣는 겁니다. 다른 차수에서 수강하면 안 됩니다. 이러닝에도 과제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과제 있습니다. 한 과목. 교사학습 지도한 그 과목에 과제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선생님들이 총 17분 동안 직접 강의를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해보고 그 해당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시는 강사님이 이 수업 시간 어떻게 했는지 이제 평가를 해드리는 거고,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 수업 시간 어떻게 하는지는 지차 오면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다들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미리 준비 안 하셔도 그때 준비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온라인 수업을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나중에 집에 오시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점심은 주변 식당을 이용하셔서 드시면 돼요. 한희정 선생님. 평가 시험 결과가 미달 시 중복 탈락자도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 탈락입니다. 평가 통과를 못하시면. 주말 5차 교육 장소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라고 하는데 구로 디지털단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역 바로 앞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면제되는 과목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교사 같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갖고 계시면 이 교육 자체가 전부 다 면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시면 면제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과제나 수업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중이 아닌 거로 해도 상관없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과제나 수업 시험은 본인이 잘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시력교배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참석하시면 구직 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증빙서류를 갖다 내시면 집체교육 할 때 갖다 내시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기술교육원에는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에 주차 가능한데 거기가 유료입니다. 유료. 네. 온라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목이 있는데 보는 순서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딱히 순서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진행돼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부산 지역 중식 제공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별도로 선생님들이 주변 식당을 활용해서 식사를 사용하시면 돼요. 따로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등학교 전교사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상급을 신청합니다. 2급은 안 됩니다. 상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닝 강의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난이도가 합니다. 선생님들이 처음 들어보셔가지고 내용이 너무 이제 교직 과정은 다들 처음 들어보신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문제가 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선생님들이 공부해 보시고 나중에 시험 보시면 제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일단 공부는 좀 내용은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다들 처음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갈 때 역에서 도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하철역에서 한 3분 걸립니다. 3분. 집체교육 할 때는 직종별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모여서 공통으로 교육을 받고요. 한 번에 한 20에서 25명 정도가 수업을 받습니다. 한 반에서. 지필고사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 통과를 못하시면.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시는데 채팅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닝 수강하고 이제 집체 교육 기간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이러닝을 미리 듣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집체에 오실 때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러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닝을 듣고 와야 집체가 수업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총 들으셔야 되는 시간이 150시간인데 그중에 일부러 이러닝을 듣고 집체를 나머지를 듣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전부 집체로 하시려면은 일정이 뭐 평일 같은 경우에는 4주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4주를 선생님들 일정 빼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러닝을 개발해서 이러닝을 지금 듣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호선 선생님 지금 지각주택는 나중에 집체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기준 이렇게 알아봐야 뭐 30분 뭐 지각 미리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각주택는 그게 뭐 엄격하게 잡진 않을 건데 최대한 수업을 빨리 정시에 오셔가지고 정시에 이제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오시면 하겠습니다. 또 홍창경 선생님은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분하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기숙사 배정할 때 오셔갖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2인실일 때 같은 방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 집체 교육이 온라인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코로나가 심해지면 집체 교육이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거의 변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숙사 입시를 이제 뭐 교육일 아니고 사전에 입시를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전에는 안 됩니다. 교육은 무조건 기숙사는 당일 교육 당일에만 기숙사 입실이 가능하고 미리 기숙사에 와서 사전 숙소는 제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불용사 자격증 신청 결제는 어디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선생님 그 중등학교 전교사 중등학교 전교사 갖고 계신 분은 나중에 따로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예, 훈련기간 안전관리는 시험을 안 봅니다. 해당 과목은 시험 안 보고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훈련기간 안전관리는 시험 안 봅니다. 해당 과목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뭐 거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린 것 같은데 한두 건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온라인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6주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은 쭉 들으시고 해당 수업에 들으시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하신 사항 이런 거는 게시판이나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 뭐 다들 잘 들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집체 때 저희가 이제 오시면 또 안내해 드릴 거예요. 해당 내용을. 그래서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들 앞으로 온라인 수업 6주간 잘 들으시고 나중에 집체 교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